경제의 첫 번째 논리,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급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재고가 쌓여.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공급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럼 돈의 가격이라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돈이 흔해져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는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요. 남는 돈으로 공장을 짓고요.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요.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럼 돈 많이 찍어내고 과소비 돼가지고 이게 수요도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요 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버블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연평균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지난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성장률을 놓고 봤더니 한 2에서 2.5%, 2에서 3% 정도 성장하니까 버블도 안 생기고 침체도 안 생기고 꾸준하게 올라가더라.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러고는 지금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위기가 생겨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이 통화 공급량을 2, 3%가 아니고 이만큼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핵심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거 사례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많이 늘어났고 이게 따라 올랐다고 문제가 생기면은 줄이면 되겠네. 단순히 생각하면은 2, 3% 다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맞추는 과정에서 어디가 박살났느냐? 유럽이 박살났어요. 남유럽 경제위기, 그리스 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리스가 부도가 왜 났냐? 그리스는 마땅히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국가, 경영이 잘 되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이게 본인 혼자만 있으면은 그냥 우리는 좀 성장이 느린 국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주변 풍파가 이렇게 몰아치고 미국이 돈을 풀고 미국이 다시 돈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는 가만히 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그리스가 넘어간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 이런 부작용이 결국 나중에 오는 거예요. 잘 사는 국가들은 돈을 많이 풀면 부자가 됩니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 돈을 확 풀면서 실제로 강남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더 부자 됐죠. 주식을 많이 들고 있던 분들 더 부자 됐습니다. 코인이라는 걸 미리 들고 있던 분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이걸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자산, 기초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마다 레벨업이 돼요. 점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파도가 치면은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우리 시스템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100년간 2에서 3%를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게 기준입니다. 세계 표준이에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4, 5% 성장하다가 지금은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을 따라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환율이 옆으로 플랫합니다.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터키 리라,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통화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난 20년, 30년 이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달러 대비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냐? 달러랑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1에서 1.1, 1에서 1.2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들이고, 이런 국가들은 환율이 크게 문제가 없고요. 환율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환율이 너무 안 좋은데 미국 주식 사도 돼요? 그러면 사세요. 우리나라 앞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하게 성장한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사는 게 손해죠. 왜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 1,100원, 1,000원, 900원, 800원 간다. 미국 투자하면 손해봐요. 반토막 나요. 그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동남아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는데 이게 영원히 성장할까요? 이렇게 성장을 잘하던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 발전하는 어느 순간에 자빠지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벽을 맞이합니다. 그게 1인당 GDP $10,000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과거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때, 우리나라 80년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기에 뭔가 우리나라도 그때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뭔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로 좀 진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요걸 못 뛰어넘으면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살나 있는 곳이 남미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해요. 1인당 GDP가 지금 뭐 10,000달러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그 국가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그런 데가 제대로 올바른 길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 국가들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손해겠죠. 자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을 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다 말고 부딪혀서 박살나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부자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본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때문에 뭐 140엔, 150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300원대인데 좀 차이가 벌어지죠. 지금 조금 벌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가고 우리나라는 적응을 잘하고 있으나 일본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동안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엔화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일본이 아니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였다. 이미 일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뉴스가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으나 장기 트렌드로 보시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환율에 대해서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라.